보전의 필요성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건마다 보전의 필요성을 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부동산 분쟁에서 많이 쓰이는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건설이나 부동산 소송은 짧으면 6개월,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지치고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건설 부동산 분쟁에서는 가압류, 가처분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혹시 선빵 우선의 원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압류, 가처분은 상대방한테 날리는 선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명한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서 건설 부동산 분쟁을 조기에 해결했던 사례들이 정말 많기에 오늘 영상을 통해 건설 부동산 분쟁에 있어서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핵심만을 쏙쏙 뽑아 쉽고 빠르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과 부동산 분쟁 관련해서 좀 주로 쓰이는 가압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압류는 상대방에 대해서 금전채권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공사대금이 10억 원을 못 받았어요. 공사 발주자가 이걸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이럴 때 공사대금 채권과 같이 금전채권의 경우 가압류를 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 부동산 또는 채권에 대해서 임시로 압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이 소송에서 질 것 같아 미리 재산을 빼돌린다면 소송을 통해 집행도 하지 못하게 되고 길게 소송을 진행할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렇기에 미리 상대방 재산을 압류해 두어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주로 상대방의 계좌나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건설 부동산 소송에서는 주로 공사대금, 부동산 대금 미지급과 같이 상대방의 계좌나 부동산 또는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건설 부동산 소송에 있어서 가압류에는 몇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요. 건설 부동산 분쟁에 있어서 가압류 중에 꿀팁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사들은 모두 건설공제조합에 가입되는 거 아시나요? 종합건설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사의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가입되는데요. 종합건설사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대우건설이나 이런 커다란 시공사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문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중소기업 건설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사의 경우 공사 수주를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보증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출자금 채권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잘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공사의 수주를 원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출자금에 대한 가압류가 매우 크리티컬한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파산을 앞둔 건설사가 아닌 이상 그 출자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빨리 해소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 채권에 가압류를 한 경우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게 되고 서로 간 협상을 통해서 분쟁을 빨리 해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PF의 경우 가압류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들어보셨나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PF가 어려워졌다라는 말을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금리가 높아지고 PF가 어려워지면서 소송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시행사,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어도 시행사 같은 경우는 보통 신탁사를 껴서 신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부동산에 대해서 못하게 되는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가압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하고 계시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신탁계약에 따라 채무자인 시행사 또는 건축주가 보유하고 있는 신탁사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채무자인 시행사 또는 건축주가 부동산을 팔지 못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가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사로서는 정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물을 분양해서 내 채무를 갚아야 되는데 가압류를 통해 이를 막아놨다면 자금이 경색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서 시행사한테 채무를 독촉할 수 있는 커다란 선빵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시행사 또는 건축주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큰 빚을 졌기에 채권자인 은행으로부터도 독촉을 되게 심하게 받게 되는데요. 이 점을 활용한 가압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설 부동산 분쟁 시 주로 쓰이는 가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가처분의 경우는 정말 다양한데요. 화면에 있는 사진을 통해서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입니다. 계쟁물이라는 것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해당 부동산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처분금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 분쟁에서는 철근이나 알루미늄 폼 등 건설 자재들을 임대해주는 하도급사들이 많이 활용하는데요. 하도급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 건설사를 상대로 처분금지, 사용금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활용해서 그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또 내지 않고 위법하게 물건을 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 분쟁에서는 대표적으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있는데요. 명도소송에서 함께 쓰이는 가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을 인도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주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 기간이 끝났으니 이제 건물을 다시 내놔라 라는 소송을 한자로 명도소송이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명도소송을 진행하다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해버리는 경우에는 명도소송 끝나더라도 집행하지 못하게 되는 애로사항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소송이 의미 없어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명도소송의 경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음식점이나 학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더욱더 큰 효력을 발휘하는데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의 경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이를 공시해 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류를 커다랗게 벽면에 붙여놓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면 그 해당 입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를 못 견디게 힘들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거치지 않고서라도 협상을 통해서 빨리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용도소송의 경우 정말 길면 2년까지 갈 수 있는데 가처분을 통해 분쟁을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죠. 두 번째로는 공사금지 가처분이 있는데요. 건축공사로 인해서 집안 침하나 주택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일조나 조망권 등 침해가 심한 경우에는 공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강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인용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공사로 인해서 내 건물의 붕괴가 거의 확실시 되는 경우, 급박한 경우에만 인용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 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이 있는데요.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은 건축주나 시공사가 공사를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 그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입니다. 공사장에서 사람들이 시위하고 때려 부시고 이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가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형사 고소랑 같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형사 고소보다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을 통해서 빨리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단행 가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 단행 가처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부동산의 인도, 즉 현상 그대로의 점유 이전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점유를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입니다. 이 경우도 역시 채무자한테 큰 수인 의무를 발생하기 때문에 인용률이 매우 적은데요. 인도 단행 가처분이 인정되는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는 재건축 재개발 사건에서 소위 알박기라고 하죠. 알박기를 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부동산 대금을 공탁을 하고 인도 단행 가처분을 통해서 그 알박기를 하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인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가처분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건설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신청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 처분의 경우 소송에 의해서 권리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되기 전에 채권자에게 일정한 지위를 부여하거나 채무자에게 수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불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불편을 감수시키더라도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미리 보전 처분을 하여야 함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보전의 필요성이고 가압류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 부동산 분쟁에 있어서의 가압류 가처분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전의 필요성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건마다 보전의 필요성을 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번에는 경영권 분쟁에서의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압류 가처분은 선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송에서 저는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선빵을 날려서
분쟁을 조기하는 것을 매우 선호하는 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소송이 만약 법적 분쟁이 걸려 있었다면 가압류 가처분을 적극 활용하셔서 승리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